그 제가 조경이나 도시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저는 고대 신라와 페르시아가 어떻게 교역했는가 하는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서 기자의 관점에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끈적 올린 거죠. 이러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약 한 70개 국가를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틈만 나면 튀어야 됩니다. 돈만 생기면 튀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한 5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퇴직금까지 합쳐가지고 딱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 사람, 젊은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그 용기를 낼 수가 있겠지만 떠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다니던 대기업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한 달에 연봉 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식견을 좀 더 넓히고 견문을 더 넓혀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버리고 떠날 용기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예. 저는 기가 막히게도 기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이러한 취재거리가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면 이런 이야기를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획서를 제출을 하면 위에서 오케이 하면 그건 떠납니다. 그럼 보름이나 20일 정도의 취재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일을 다 끝내버리죠. 예. 딱 집중해가지고 끝내버리고 나머지 보름이나 열흘 정도는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문명들과 그리고 문화들을 과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전 세계의 도시 환경 혹은 좀 더 좁히자면 조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식 정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수하게 많겠지만 저는 보국도에 있는 웅선도 고산 유배지를 꼽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론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탁월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조경을 보려고 한다면 역시 이화원 정도가 아닐까. 서태후의 별장인 이화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유명한 공원을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도쿄에 교토에 있는 은각사를 한번 가봐야 된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려면 은각사 정도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유럽의 슬라브족이나 아니면 저쪽 동부 유럽 슬라브족이나 이 게르만 민족들의 대표적인 조경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쇤브른 궁전이 아주 대표적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여간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 한중일 이 세 곳의 조경의 방식은 굉장히 조경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 베사님수의 원칙이 우리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 자연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도록 하는 물이 흐르도록 하는 베사님수의 원칙을 지킨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평원이기 때문에 이 베사님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건축물을 짓고 그 앞에 호수를 파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뒤에 언덕을 쌓는다. 그래서 인위적 베사님수를 지킨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좁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모든 우주의 섭리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들지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다.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가장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것은 어디냐? 어느 쪽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쪽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친 쇼비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순응하는 조경 원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가장 자연과 친화적이고 이렇게 막 미사일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예술품이라고 본다면 중국이나 일본이 더 위대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어느 누구나 어느 쪽의 것이든 간에 다 그 나라의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각사에 가시면 여러분들 은각사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은각사에 그 마루에 탁 앉아 보면 깨끗한 요만한 자갈을 깨끗하게 따다 놓지 않았으니 그 위에 바위를 툭툭툭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안압지에 이렇게 써서 보면 이 굽이 골짜기가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하고 같은 성이지요. 우주의 끝이 보이지 않게 딱 가로놓으면서 조그마한 귀퉁이를 보이지 않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가려져 있는 곳에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상상력, 우주의 확장력 같은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아주 독창적인 상상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조경 문화 이건 굉장히 대단하다. 우리보다 어쩌면 정신문화적으로 한 수도 앞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들을 느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 아닙니까? 사실 여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도시 아닙니까? 그 나라의 도시 문화고 그 도시입니다. 도시가 바로 1차적으로 와서 부딪힙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행하는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 어느 클럽으로 갈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가 가지는 매력에 충분히 빠져들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조경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와 부딪힌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콕 같은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방콕은 굉장히 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000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발자국만 가면 기가 막힌 사원이 있고 사원 안에 우리 돈 3,000원만 주면 1시간 동안 주물러주는 타이 전통 마사지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팟타이 조그만 거 다 있죠. 똠양꿍 우리 돈으로 한 3,000~4,000원 정도면 세계 최고의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혹은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카오산 로드라는 곳을 가게 되겠습니다. 카오산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카오산 로드 가보신 분. 방콕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가면 반드시 카오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오산에 가서 뭘 느끼겠습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술 마시고 떠들고 하는 세계의 세계의 젊은 여행자들과 어울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방콕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도시가 짜오프라야 강을 끼고 있고 방콕만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강과 바다를 끼고 있고 거기에서 발전된 도시고 이 짜오프라야 강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좁은 운하들이 있습니다. 운하를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운하를 탄 나라가 타이입니다. 최고. 그런데 지금의 운하는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으면서 그림처럼 가로지르고 있으면서 이 운하는 아무런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온갖 생활 보수가 전부 그쪽으로 다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운하가 전부 썩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가 태국에 어떤 자원 외교를 펼쳤다가 수천억을 손해봤다는 그런